자, 갑니다. 가도 됩니까? 자, 오늘은 일단은 문항을 제가 틀린 것들을 보니까 29번하고 그 다음에 29번하고 33번을 많이 틀렸어요. 그쵸? 29번, 33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29번 틀렸다 손 들어봐. 있고 33번 틀렸다 손 들어봐.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쌤 저 이것도 해주세요. 할 만한 거 있어요? 다 맞았어? 좋겠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다 맞은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숙제량 좀 늘리기로 했어요. 충분하죠? 네. 갑자기 틀려 미친듯. 자,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학 수업은 짧아요.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 29번 문항을 볼 건데 가와 나의 공통점이고 정답률이 되게 낮죠. 36%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았던 친구들이면 사실은 이제 고1 상위권 수준 된다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이게 고1 모의고사 출전이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건데 가작품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황의 도산 12곡인데 이황 아저씨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1,000원짜리 1,000원 지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일단 좌의정 출신이에요. 좌의정 출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들어봤지? 그지? 실제로 실무적인 것을 장악하는 건 좌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입장이 누구죠? 국무총리 하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은 국무총리인데 그 밑에 민정수석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정치를 전체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좌의정이 민정수석이에요. 근데 이황 선생님은 은퇴를 좀 일찍 하셨어요. 은퇴를 조금 일찍 하셨는데 그 왜 그랬냐면 도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서원을 짓습니다. 서원은 학생들의 다니는 서당을 넘어서 서원급이라서 좀 커요. 도산서원 가보면 되게 큰데 방이 몇 칸이에요? 130칸이 넘게 있어요. 많지.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현대 시대로 치면 뭐예요? 기숙학원이죠. 기숙학원. 생각해보면 그죠. 과거 일타 아닙니까? 과거 출제위원이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왕이 함께 논의해서 과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알겠어? 근데 그럼 과거 문제 출제위원이니까 과거 일타지. 그래서 좌의정이 서원을 차렸다? 그리고 어때는 거야? 내 자식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각종 지방에서 다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라 예상이 되고. 알겠지? 그럼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왜 그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황 어른께서 그죠? 잠깐만. 지환이 오케이 일어나고 그래. 후학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야. 이분은 후학을 양성하는 것은 학문을 내 뒤에서 학문을 계속 이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느껴져요? 그래서 학문을 이행할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될 겁니까? 국가를 일궈나갈 뭐가 될 거야? 동량지제. 국가의 기둥이 될 인물들. 동량지제. 그죠? 인물. 인재를 양성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사회는 4대부의 사회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4대부.
그럼 지환이가 답해봐. 지환아, 사대부의 사자가 무슨 사자야? 넉사? 선비사자야. 그럼 지환이가 맞아 답해봐. 지환아, 선비가 하는 일이 뭐야? 선비가 하는 일이 뭐야? 공부하는 게 선비야. 그랬을 때 선비가 뭐가 되느냐? 관리가 되는 거야. 관리. 이 관리가 대부야. 그래서 학문 수양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게 고려랑 가장 큰 차이점이야. 고려는 아빠가 국무총리야. 그러면 아들도 뭐 하면 돼? 국무총리가 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음서제도라고 해. 그런데 조선사회부터는 바뀌어. 왜? 내가 엘리트가 아니면,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산서원을 지었어. 후학을 양성. 그러니까 학문에 계속 나아가는 것. 학문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발을정 나아갈진.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황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 도산 12곡.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네. 고인이 누구야? 옛고 사람인 옛날 사람이야. 그럼 그 고인들은 뭘 했을까?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그 고인들이 가던 길이 뭘까? 그들이 학문을 연구했던 길이야. 그들이 학문을 연구했던 길이 내 눈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안 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도 그들을 따라 뭐 하겠다? 학문을 정진하겠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뉴턴의 절대성 이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뉴턴의 절대성 이론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빠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빠르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해내죠. 그죠? 그걸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앞에 있는 선배 과학자의 어떤 가던 길이 없었으면 후배 과학자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선배 철학자들이 갔었던 길을 따라가겠다. 그럼 이 메시지는 뭐다? 학문에 정진하겠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당시에 가던 길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요 선배들이 가던 길과 같은데 선배들이 가던 길, 이 가던 길 학문 정진의 길이고 당신은 그때 당시에요. 몇 해를 버려두고 그러면 나도 학문 정진을 원래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나도 학문 정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나도 당시에 가던 길이 있었는데 몇 해 버려뒀어요. 원래 내가 가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학문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관직 생활하느라 몇 해 버려뒀어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디를? 이 가던 길을 이제 돌아왔냐? 이제야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말오리. 여기서 얘기한 딴 데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딴 데가 뭡니까? 딴 데 마음을 안 하겠다. 내가 지금 몇 해 동안 뭐 하고 왔다고? 관직 생활하다가 돌아왔다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나 이제 관직 생활 같은 거에 마음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관직 생활이지만 나는 이제 학문에 정진하고 관직 생활 같은 것은 뭐 하겠다? 청산하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청사는 만고에 푸르르다. 만고가 뭔데? 오랜 시간 동안 푸르러요. 변화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유수, 흐르는 물은 주야,
낮주 밤야. 낮과 밤에 그치지 않고 흘러요. 그러면 낮과 밤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치지 마라. 끊지 마라. 만고상청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고상청해야 돼.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항상 푸르러야 돼. 그럼 우리가 푸르르게 사는 방법은 뭔데? 계속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다. 우리도 변하지 말고 학문 정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술어를 먼저 잡으라고 했죠. 선지가 확실하지 않다 느낄 땐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옛사람의 행적이 뭡니까? 가던 길.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내가 뒤따라가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서예요? 부정적으로 봐서예요? 그렇죠. 그 다음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형상은 형자가 무슨 형? 오늘 배웠잖아. 무슨 형? 모양형. 무슨 상? 모양상. 될 화자니까 형상화라는 건 원래 형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이제 형상이 생겼다.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했다는데 그러면 이 작품 안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던 학문의 길을 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드러내고 있다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적이 무슨 뜻이에요? 예자가 무슨 예? 예자가 무슨 예? 빛나다 예. 찬은 찬성하다 찬. 그러면 찬성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내가 긍정적으로 빛나는 존재를 더 밝게. 그래서 엄청나게 긍정한다. 개긍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 에 대한입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인데 여기서 사물의 아름다움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자연은 일단 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들이에요. 됐어? 사물은 뭐라고 정의해야 된다고? 사람이 아닌 것들이고 여기서 사람이 아닌 것들 뭐 있어요? 자연. 그죠? 청산과 유수인데 청산과 유수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췄지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뻐서 미치어서 미치길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도전 자체가 없고 새로운 도전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제시하고 있다. 뭐를?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과정을. 삶이 자연과 하나 됐다. 난 이제 자연과 하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연과 하나 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임진우. 자연과 하나 되는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었다? 진우? 네. 뭔지 알아?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퀴즈야. 맞춰봐. 잠깐만 기다려봐. 네가 맞추면 아니야. 그건 너무 크고 편의점 상품권 바나나 우유 보내줄게. 아이, 저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잘했어. 물화일체. 물은 사물 물자고 아는 나 아자라서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었다. 나와 사물이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 나와 사물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됐어? 그래서 내가 사물인지 내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돼버렸다. 라는 얘기를 할 때쯤 우리가 4번과 같은 선지가 적절한 거거든. 그럼 4번 선지 적절해 안 해? 안 하지? 답.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자, 나타내고 있다.
냉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냉소적 인식이 뭐예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요 단어. 자, 봐봐. 어떤 대상에게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감정이야, 부정적 감정이야? 부정적 감정이야. 자, 회의감이라는 것은 부정적 감정인데, 회의감, 잘 봐봐. 회자가 무슨 회자야? 품다 회자야. 은근 많이 나오고, 의는 뭐야? 의심 의자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두 개가 있어. 자조적인 감정이 있고 냉소적인 것이 있다. 자조는 자자가 무슨 자자야? 자자 스스로 자자. 조자는 조롱하다 조자야 이게. 그러면 스스로를 조롱한다는 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냉소는 그러면 뭐냐?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부정적으로 볼 때 쓰는 거야. 이게 찰랭자에 우술소자를 쓰긴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랑 상관없어. 냉소적이란 걸 보면 킬킬킬킬 찾는 새끼들 존나 많단 말이야.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어떤 대상,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냉소적인 거야. 그렇다면 됐지? 그럼 다시 문제로 오면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 어떤 태도가 있지? 학문에 정진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몇 해 동안 길을 버려둔 태도. 맞아? 그치? 딴 데 마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그럼 뭐야? 1, 5 중에 하나야. 됐지? 이런 수필 볼 때,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모든 문학은 마지막이 무조건 주제야. 알겠어? 평생 모든 문학 장르 다 따져서 무조건 마지막에 주제가 나와. 근데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을 읽는 거야. 그럼 이 주제는 뭐였냐? 법정, 인형과 인간인데 우리 졸려하는 친구가 누가 있지? 오케이, 유준짱. 법정, 인형과 인간이야. 법정 혹시 누군지 알아요? 오, 야 우리 주원 진짜 해박하네. 해박해. 지식이 넓다.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를 먹을만 해요. 그죠? 책임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책임질 줄 아는 건 긍정, 부정. 책임질 줄 아는 건 긍정, 부정. 긍정. 근데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긍정, 부정. 부정. 그러면 봐봐. 이것을 부정으로 본다는 건 이 무관심과 책임질 줄 안다는 것은 서로 뭐야? 반대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해야 돼?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일종의 범죄다. 사랑하는 것은 함께 나누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나누어 가진다가 무슨 뜻이라고? 나누어 가진 앞문장과 같은 말이 뭐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거라며. 나누어 가진다는 건 뭐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나누어 가져라. 우리의 이웃과 기쁨과 아픔에 뭐해라? 사랑해라.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문장과 연결.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뭐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다. 우리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다. 그럼 끌려가는 짐승은 어떻게 사는 건데?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 하고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모른 채 하려 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인간이란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뭐 해야 돼? 책임을 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됐어? 이렇게 두 개의 대립관계를 잡아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이 게임밖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의 세계랑 부정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긍정은 이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부정은 이거다를 보는 거야. 됐지? 그러면 좀 더 갈까? 다음 Survey 3 덤덤덤덤 33번 가자. 컴온 가자. 시인은 관념적 주제를 자연현상의 속성을 활용해서 형상화한대. 가에서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이 일어난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낸대. 자, 물어볼게. 뭐를 감각적으로 드러내? 감각적으로 드러내. 뭐를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를 드러낸대. 뭘 통해서 드러내?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이 일어난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드러낸대. 그렇다면 자, 못못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 그럼 부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무한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부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부재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을 통해서 드러냈다. 뭐 어쩌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게 가야. 다음 나. 삶의 의미를, 나에선 삶의 의미를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애 감각과 자연과 교감하며 깨달은 일상적인 경험을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드러낸대. 그러면 여기서 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소멸하는 자연물이 있어. 자연물인데 소멸하는. 됐어? 소멸하는 자연물이 있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지닌 생애 감각이 있어. 그 다음 자연과 교감하며 깨달은 일상적 경험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깨달은 일상적 경험.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겠대, 이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이걸로써 이걸 표현함으로써 뭘 드러내겠대? 우리 삶의 의미가 어떤지를 드러내겠대. 선생님, 이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하세요? 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결국 문장 구조 보는 거야. 자, 감각적으로 드러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이걸 통해 드러냈다. 보이지? 그럼 여기도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냈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문장 구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감수성 이런 거 별로 상관없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감수성이 부족해서 문학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어? 아예 말이 안 돼. 아예. 알았지? 요거 그냥 문장 구조 보고 이렇게 정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보자. 가를 한번 볼게. 그죠?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오케이. 예? 스발 그게 죄송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잠을 배고프면 잠을 못 자. 그게 문제야. 그래서 아침 점심 존나 쬐끔 먹고 저녁 그냥 폭식 아니고 저녁은 정상식 먹고 야식을 폭식을 존나 하는 거야 지금. 어? 내 정상 몸무게? 그러니까 정상식. 저는 원래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김치볶음밥 같은 거 시키잖아. 그럼 다 못 먹어. 근데 그걸 좀 자주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주 먹는 걸 없애려고 내가 이제 당근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녁쯤 되면 약간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몰래 이제 집에 가. 이제 몰래 가는 건 아니고 집에 가. 그래서 이제 아내도 내가 다이어트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 너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항상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어다 줄 뿐 그냥 큰 개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다 주는 큰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럼 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이렇게 하다가 오줌이 조금 튀었다 치자고. 남편이 오줌을 튀었다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죠. 그죠? 근데 큰 강아지가 튀었다? 그럼 어때요? 아니 화장실에 싸준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뜻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은 벌어다 줄지언정. 그렇게. 그래서 아내도 저를 자식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과감 없이 가감하게 혼냅니다. 아주 과감하게 혼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냉장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먹다가 걸렸어요. 강아지 패드라고. 먹지 말라 그랬지 막. 죄송해요. 그죠? 네. 근데 어저께도 결국은 못 참았다. 어저께 네. 어저께 야식으로 뼈해장국을 먹었어요. 그치만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건강해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김춘수의 부제입니다.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자, 앞문장과 연결해 봅시다. 이거 앞문장 뭐죠? 부제입니다. 제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울타리는 왜 울었어요? 어떤 대상이 부재해서요. 됐어요?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거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어. 철마다 피고 철마다 져요. 그럼 이거 뭐예요? 삶과 죽음이 순환적으로 공존하는 존재예요.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부재의 의미를 봐야 돼요. 차운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청석 섬돌 위에서 낮잠을 졸다 갔다. 한겨울에도 햇살이 낮잠을 졸다 갔대요.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다.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부재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33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유나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유준이는요? 2번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에서 바람이 흔들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우는 모습에서 끊어볼게요.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2번 했던 사람 누구였지? 유준이. 유준아, 어디가 틀려 보였어?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문학을 풀다 보면 무슨 병이 걸리냐면 이런 병이 걸려. 다소 표현이 격해. 씨발 꼭 그렇게 병이란 게 있어. 무슨 생각이냐면 가끔 문학을 풀다 보면 내가 틀렸단 말이야. 해설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 그러면 씨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 뭔지 알지? 그 무슨 감정인지 알겠어? 아닐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뭐라 그랬어? 알 수 있겠군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쟤도. 뭔 말인지 알겠어? 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너처럼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저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적절이야, 부적절이야? 적절이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그때는 부적절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학에서 문학풀이의 오늘 마지막 얘기로 사실과 개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거 선정한 거기도 한데 사실의 세계가 있어. 드러나다. 표현하다. 표현하고 표현되고. 이게 사실의 세계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 지한이가 있어. 지한이가 대학에 갔어. 대학에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지한이가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나는 바나나 우유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바나나 우유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가 있어? 물? 플로팅 차단 기술이 개쩌네요.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대. 근데 갑자기 같은 과 남자애가 쓱 지나가더니 바나나 우유를 딱 놓고 가. 다음날 안녕. 바나나 우유를 딱 놓고 가. 한 3일째 놓고 가. 지한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느껴? 이 새끼 나 좋아하나 보다. 느꼈다 치자. 됐어? 그래서 그날 학과에서 다 같이 뭐 밥 먹기로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지? 갑자기 지한이가 이제 술이 좀 취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쯤 그 남자애가 쓱 와가지고 이거 마셔. 갑자기. 그래서 딱 그래가지고 지한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한이가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얘 나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지한이가 물어봐. 너 나 좋아해? 자, 이거는 걔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바나나를 계속 갖다 줬다 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개연의 세계라 그래. 개연. 됐어? 개연. 그러면 이 개연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그럴 만한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내포돼 있다. 내재돼 있다. 그 다음 또 이런 말도 써. 환기하고 있다. 환기가 뭔데? 불을 일으킬기. 불러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저 새끼 나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불러일으켜진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환기하고 있다. 내포돼 있다. 내재되고 있다. 추측된다.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지한이가 물어봤다고 치요. 야, 너 나 좋아해? 왜 맨날 바나나를 갖다 주고 난리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나 지금 얘기해도 돼? 그래서 아니 하지마. 아니 나 얘기할래. 진짜 나도 좀 오해받는 것 같아가지고. 오해? 무슨 소리야? 너 필기 잘해서 시험기간 때 필기 좀 꼭 빌려달라고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지? 개연인 거지. 그럼 걔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가능성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얘기를 왜 했냐? 씨발 꼭 그렇게 병이 왜 생기냐? 이런 걸 안 봐서 그래. 알 수 있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냐고 물어본 건데 네가 아닌데? 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둘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씨발 꼭 그렇게 병이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봐야 돼? 서술어 끝을 봐야 돼.
알 수 있겠군. 아, 그럼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유준아? 오케이,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를 운대.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는 반응을 생각하나 보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슬프는 반응을 생각하나 보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자, 알 수 있었겠군.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뭐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눈인사하듯 똑똑해진 피라칸사 열매가 있어. 그래서 더 똑똑해지면 사라질 거라고 했어. 그러면 눈인사하듯 똑똑해진 피라칸사 열매라는, 피라칸사 열매가 뭔지 모르지만 걔를 바라보면서 이 새끼 똑똑해지고 있네. 더 똑똑해지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자연과 교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교감이 무슨 뜻이야? 감정 교류지? 그지? 그게 없으면 그지? 피라칸사 열매는 더 똑똑해지면 사라진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고. 그지? 그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1%라도 있니?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답이 4번이었어? 5번이었어? 4번이었지? 5번이었니? 오케이. 아니, 근데 답을 몰라. 오케이. 그럼 가보자. 여기에선 어디에서 끊어야 돼, 얘들아? 에서. 그지? 그럼 에서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을 컴마야. 그럼 뒤에도 뭐가 있어? 을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버리는 모습에서 여기도 에서가 있네. 그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에서을 이렇게 돼야 대칭이 되겠다. 그러면 맨드라미 꽃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버려. 그러면 철마다 폈다 저니까 삶과 죽음의 공존이다. 돼, 안 돼? 돼. 그걸 알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마른 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치를 내놓았다. 라는 것은 여기 그 작품 기억나지?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새로운 가지랑 둥치가 보였다라는 것은 나무가 완전히 죽어 소멸했다야, 소멸하지 않았다야? 소멸하지 않았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애 감각이 소멸했다가 틀린다. 그럼 누가 틀린다? 누가 틀린다? 나가 틀린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 문제 풀이가 엄청난 감수성 같은 건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 그냥 뭐 보는 거라고. 서술어 잡고 주어 잡고 관계 따질 수만 있으면 돼. 긍정 부정만 때리고 할 수 있으면 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테스트 진행할 거야.